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승원장입니다. 의사한테 무기는 청진기를 보통 생각하시죠. 이제 저는 수술하는 서전이니까 이제 칼이나 이제 가위나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의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초음파예요.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열어봐야지 알겠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미 다 초음파를 보고서 뭐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찍어보고 이런 진단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가서 확인하는 의미지, 일단 열어봐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서 이게 딱딱하네 안 딱딱하네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를 초음파를 잘 보려면 사실은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초음파는 주관적인 검사예요. 엑스레이나 MRI, CT 같은 건 객관적인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옮겼을 때 다시 찍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안 찍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초음파는 무조건 다시 찍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는 주관적인 검사라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근데 이제 가슴에 지방 이식이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이 오지 않으셔서 몰랐어요. 가슴에 지방 이식했는데 딱딱해졌는데 또는 멍울이 생겼는데 막 이 병원 저 병원 돌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10몇 년 전에 몰랐지만 10년 전부터는 좀 알게 됐죠. 자꾸 부작용 생긴 분들이 오시니까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가슴이나 엉덩이는 지방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얼굴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얼굴은 많이 넣었자 1cc, 2cc, 5cc 정도지만 가슴은 아무리 적게 넣어도 150cc 이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2kg 운전하는 거랑 150kg 운전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넣으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또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지방 이식할 때 또 잘 레이어 바이 레이어를 잘 넣으시지만 항상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서 밭이 좋아야 돼요. 그게 잘 생착이 되는 분이 있지만 생착이 안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잡아먹어 버리면 좋겠는데 잡아먹진 않고서 그게 구형구축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그건 구형구축이에요. 구형구축이 뭐냐면은 구형으로 이제 구축이 된다는 뜻이죠.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니까 동그래지는 거예요. 구형이 된단 말이죠. 구축이 생기는 거예요. 컨트랙션이 되는 건데 지방 이식한 것도 컨트랙션이 돼버리면 다 단단하게 만져진단 말이에요. 이 지방 부드럽잖아요. 부드럽지 단단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단하게 만져진다, 뭐가 새로 만져진다 이러면은 지방에 이식한 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보셔야 돼요. 몇 년이 지나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최근에 성형외과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환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몇 년 전에 지방 이식 하셨는데 그냥 멀쩡히 사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넣으셨어요. 보형물 넣었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데 보형물 넣은 다음에 고주파를 한 거예요. 고주파를 했는데 고주파를 하니까 그때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한쪽 가슴이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당황하신 거죠.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그분이 오시자마자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지방 이식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보형물 넣으시면서 지방 이식 같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이 원인은 아무도 모른 채 이분들은 서로 다 당황하신 거예요. 다. 물론 이제까지 지방 이식 한 분들한테 보형물 넣어드렸는데 괜찮았다. 이제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지방 이식 한다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초음파를 봐서 이게 어디까지가 병변인가를 봐야 돼요. 그 전에 대학병원에서 어떤 부분이 이거 유방암 같다 그랬는데 사실 그게 유방암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가 다 지방 이식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거한 다음에 조직환을 내는데 당연히 뭐 유방암이 나오진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이식 멍울을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제거 못해요. 초음파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상 조직이 제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 되게 단단해요. 돌덩어리처럼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그 기름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 되게 다양해요. 근데 늘 조직 검사를 내면 만성염증이 있다고 나와요. 늘. 석회화는 이분은 나오진 않으셨네요. 네. 석회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석회화는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석회화를 그렇게 걱정하시지만 유방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석회화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그리고 석회화는 유방암이 있을 때의 석회화랑 이 지방이식 했을 때의 석회화랑은 사실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되면 그러니까 6개월 간격,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석회화가 지방이식으로 인한 석회화인지 아니면 유방암으로 인한 석회화인지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라는 기간은 유방암이 확 자라고 이런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추적 관찰, 팔로우업은 반드시 원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